비밀번호 안 털렸고요. 진짜 돈이 그냥 인출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동안 털리고 있었는데 네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는 정보가 그 사이에 또 해킹이 있었어요. 법으로 가야죠. 판례가 지금 공인서를 여러분들이 쓰시냐면 근데 우린 거기다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뭐고 이거 다 확인해야 돼요. 왜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느냐? 그렇게 소홀히.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요새 이야기 화제가 가장 뭐죠? 화제되는 게? 카드죠. 개인정보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이 그렇죠. 이번 주에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털렸어요, 안 털렸어요? 저는 안 털렸습니다. 한 개도 안 털렸어요? 정말요? 아니, 우리 저는 정말 이번에 한 개도 안 얼마 털렸습니다. 털렸는지 털어보죠. 아니 간첩이에요? 저는 안 털렸어요. 현금써요? 왜냐면 네. 예, 카드를 안 갖고 계세요? 저 카드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행스럽게 이번에 털렸던 카드 회사 카드는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조회 운이 좋으신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거는. 조회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털렸어요? 예, 안 털렸어요. 저는 카드 2개 회사에서 털렸어요. 2개 회사에서요. 근데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몇 개 항목에서 털렸는지가 그게 또 관건이에요. 저는 겁이 나서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안 해보셨어요? 접속이 안 돼요. 그거 처음에 터졌다 처음에 할 때 접속이 안 됐어요. 전 바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털렸다 하는 그 순간 딱 뉴스 보고 바로 했더니 털렸죠. 네. 전 19개 항목. 19경우 다 자, 털렸어요? 다 틀렸어요. 저는 일단 농협을 갔습니다. 네. 갔는데 대기를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왜냐? 방송 나오고 바로 갔거든요. 바로 그 뒤에 가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 못하고 오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ARS가 연결이 안 돼요. 홈페이지도 안 눌렀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조회도 안 돼요. 국민도 가셨다 그랬죠, 아까? 네, 저는 갔었어요. 네. 갔는데요. 가서 이제 제가 농협에서 이렇게 다 바꾸겠다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밀번호 안 털렸고요. 뭐 CVC 안 털렸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난 바꾸겠다. 카드는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해지했어요. 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통장 비밀번호 안 바꾸셔도 된다고 하는데 바꿔달라고 그게 했거든요. 안 빠져나갔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죠. 네. 바꾸려고 딱 시도를 하더니 갑자기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비밀번호 2번 잘못 누르셔서 정지당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 시도를 열려고 시도를 했군요. 시도했네. 그러면서 저보고 뭘 며칠 몇 시 하셨습니다. 예. 저 그 시간에 아닌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자, 거짓말한 거죠.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무조건 비밀번호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로요. 무조건 저 바꿔야 비밀번호 돼요. 그럴 필요가 누군가 있겠네요. 시도한 거예요. 예. 한 주 동안 이 카드 사태,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거 취재하고 보도하느라고 저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직접 그러셨겠어요. 취재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은행도 못 갔었어요. 이 카드 저도 이게 확인을 해봤는데 예. 직접 가서 뭐 카드 교체를 한다든가 뭐 탈회를 한다든가 탈회가 이제 카드 정지시켜버리고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아, 그 제가 잠시 여기서 하나 그것도 안 했어요. 흉내를 내드릴게요. 네. 모 국민은행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 기다리나 힘드시죠? 저도 털렸어요. 근데 제 거 지금 다시 회복도 못하고 저도 이거 하고 있어요. 짜증내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상당히 바람직한 직원상 같은데 예. 그럼 계속 취재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이번 카드 사태가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얘기해 보면 이번에 털린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계속 그동안 털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슈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조용히 금액이 크지 않고 또 이 신고한 사람들이 또 신고에 좀 소극적이었던 면도 있고 아니, 소송이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네. 금액들이 워낙 작고 이래서 그쵸. 그냥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를 했던 거예요. 다른 수사를 다른 사기, 금융 사기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외국에서 그 말하자면 범인이 네. 도피를 했는데 거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이 고객 카드 소지자들의 명단, 개인 USB에서 정보가 나왔죠? USB에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네.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뭘 하는가 봤더니 카드사에서 이 사람이 뺀 거를 산 거죠, 그 사람이. 결국 이 사건은 황당한 게 털린 사람도 몰랐고 네. 감독기관도 모르고 예. 뭐 그야말로 그 맹인이 문고리 잡았다. 이런 뒷걸음치다가 것처럼 뒤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뒷걸음치다가 얻어 뒤잡은 걸려서 것처럼. 잡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길래 그 사람은 USB를 넘겼는가. 그러면서 저보고 한 5조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까무러친 줄 알았어요. 얼마에 팔렸는지. 자, 우리 쩐에서 지금 쩐을 한번 짚어주세요. 얼마에 팔렸다고요? 1,650억 원도 아니고 만 원. 7,8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네. 1,650만 원에 팔렸어요. 이거 제가 계산해봤어요. 얼마예요? 나오기 전에 건당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탁 계산해보니까 20전. 20전? 네? 아니 20원이 아니고 20전. 0.2원. 싸다 싸. 이게 제가 이게 저 디지털 마니예요? 야, 소위 내 요새 정보가- 비트코인이나 뭐 다트코인 같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 박모 씨라는 사람이 화가 나네. 그 정보를 1차 수요자에게 넘긴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왜 공정 가격이 아닌데 왜 제가 공정 가격으로 말씀드리냐면 공공연하게 이 정보들이 공정 가격이 있대요. 제가 취재본 바로는 50원에서 최고가 6만 원까지 돼요. 이게 1,650만 원이라는 돈이 그 많은 사람에 비하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들인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USB에다가 파일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그렇죠. 팔았는데 1,6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어요. 거의 꽁돈 번 거죠. 그렇죠. 지금요. 공짜로. 그렇죠. 네. K10이라는 곳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네. 첫 이니셜을 딴 것인데 네. 개인 신용 정보를 갖다 관리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 K12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 제가 약관을 다 복사를 해왔는데 프린트아웃에 여기 보시면 이 개인 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회사마다. 네. 롯데카드는 롯데카드마다 여기 보시면 부서명, 준법감시팀의 이름, 준법감시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관리 담당자 또 네. 이름이 있고요.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내놓은 그런 정보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런 걸 주면은 그 사람은 이걸 다 묶어서 K10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위탁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좀 정보를 각 카드사의 위탁을 받아서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세팅을 하고 통계를 잡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2005년에 생겼죠. 2005년에 생겼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포석정이에요. 포석정. 포석정? 술이 줄줄 따라와서 이렇게 고이면 떠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카드사나 신용회사의 정보가 그래 물줄기를 다 타고 K12가? 모이면 K12가 근데 재밌는 게 K10 말씀하셨지만 그 직원이 이제 예. 모인 포석정의 술을 다 훔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결국 카드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지금 19개 회사들이 각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150개인데 예. 150개의 개인 신용 정보들이 거기다 위탁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싼 가격에 개인 정보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통계를 이런 잡고 신용평가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나요? 있죠.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예, 개인 신용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고 기업 신용 정보를 기업 신용은 한국신용평가라든가 한국기업평가 아, 그래요? 나이스 신용평가라든가 서울신용평가 같은 데는 이런 개인들의 개인들. 정보를 이용하는데 여태까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상당히 전 국민들이 지금 발칵 뒤집히잖아요. 네.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과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몇 천만 건씩 털린 예가 옥션 소송도 옥션 사건, 네이트, 네. 그다음에 또 뭐죠? SK넷. SK도 그렇고 많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만 유독 이렇게 심한 반응을 저는 그게 보이는 게 이제 두 뭘까? 가지 이유가. 취재를 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KB 카드도 그렇고 농협 카드도 그렇고 롯데카드도 롯데카드. 마찬가지로 메이저 예. 카드 중에 하나고 예. 두 번째는 바로 NH라든가 KB가 은행과 연결됐다는 거죠. 예. 자기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은행 자기 계좌하고 연결된 보안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카드 때문에 자기 계좌에서 진짜 돈이 그냥 인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발칵 뒤집어진 게 아닐까. 보이스피싱. 예, 우리가 이따가 하겠지만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그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옛날에는 내 정보를 빼가도 뭐에 쓰겠어. 우리가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적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적죠. 다 예를 적죠. 들어서 손님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세요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적고 있어요. 맞아요. 불러주세요 하면 부르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안보 불감증 같은 불감증이었는데 이제는 보이스피싱, 피싱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기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맞아요. 중요한 말씀인데 신청서 이런 걸 내용 뒤에를 보면 어떻게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쓰시냐면 카드 신청서 카드 신청서예요. 예. 준비성도 좋으시네. 뭐 이 정도 해야죠, 네. 그죠? 그죠? 이 정도. 저도 지금 이 정도 했습니다.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빨리 설명해 주세요. 여기 내용 이렇게 보시면 예.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경찰청, 수사기관 뭐 할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가 쫙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번역을 기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번역을 뭘 사용할 하면요. 수 있다는 이 거죠? 당신의 이 정보는 내가 모든 곳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 보세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하죠. 저도 경제기자고 금융기자지만 이거 자세히 안 했거든요. 안 읽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 사인을 하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거 반대예요. 사인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저한테 안 들어가는 그러더라고요. 거죠. 그러면 카드 못 만들어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에는 예. 그런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예.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은 정하고 있어요. 이건 네. 불이익 아닙니까? 불이익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약관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그렇죠. 약관 법률의 만들죠. 밑에 있는 자기들끼리 약속이에요. 네. 우리끼리 약속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약관인데요. 네. 그 약관으로 무조건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법률에 위반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소시지와 법 만드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마라. 워낙 더티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소세지하고 법 만드는 거. 소세지에 뭐가 들어간지 모른다는 거죠. 맞네요, 맞네요. 카드 보면 유효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까지 카드가 그렇죠. 유효하다. 네. 그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공시, 불호, 재계약은 약관 계약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이길 네. 공시 1초부터는 네. 새로운 약관에 제가 사인을 해야지만 제 정보를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 전에 있는 정보는 다 파기해야 되는 거죠. 맞죠? 파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요것만 보더라도 각 법 사이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사실 지금 이게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 이 법을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제대로 짚어주자고요. 짚어주죠.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또 논의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소송 걸면 얼마 된다, 집단 소송 이야기 나오는데 집단 소송이라는 것도 사실 생소해요. 우리는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집단 소송 그런 것도. 집단 소송이라는 게 예, 우리나라는 사실 집단 소송 제도가 없어요. 없어요. 그 증권 관련 네. 집단 소송 이외에는 아, 도입돼 있지 증권거래선 자유 않는데. 있죠. 네. 그런데 집단 소송이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네.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만 소송을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한테 미치게 하는 그게 이제 집단 소송인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거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냥 원고가 단체로 모여서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그걸 그냥 집단 소송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 의미의 집단 소송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카드 사건에도 그런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의미에서 집단 소송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경쟁적으로 네. 네, 여기서 잠깐만. 하고 있죠. 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가짜 사이트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피싱이에요? 뛰는 위에 나르는 피싱이에요. 그것도 피싱이에요.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싱이에요, 그것도.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집단 소송 그 진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그걸 뭐 꼭 사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우리가 이 개인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집단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록을 쭉 보면 여러 건 중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법원 그럼 패소했단 말입니까? 네, 대부분 패소했고 이긴 사건이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지금 여태까지 전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자기 정보가 털려서 불안한 것만 가지고 정신적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인정하는 예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정신적인 건 피해. 실질적인 실제 피해가 있으면 그거는 보상이 되죠. 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 걱정만 가지고 이거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법원 안에서도 좀 갈리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우리 나눴어요. 법원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이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번에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을 해요. 네. 사용 제공에 동의를 해도 자 어디 사용되셨습니다라고 다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률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카드를 발급해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야 돼. 내가 제공을 하지 않은 거부할 권리. 또 뭐라고 나왔냐면요. 신용정보 업체에다가 은행 그 카드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러면서 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자기 팔을 자기가 참 베먹겠다는 어렵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일단 구상권이 뭔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설명 예.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제 지금 소송은 일단은 카드 회사가 당할 겁니다. 그죠? 카드 회사가 뭐 고객들한테 고객하고는 고객들한테?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K10이라는 회사는 고객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죠. 그렇죠. 제3자로 인해서 카드사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본 것만큼 직접 손해를 야기한 K1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 죄송한데 자기가 공동을 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자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 팔을 자기가 깨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분의 예. 19분의 1은 예. 자기 걸 예. 테니까. 그러나 맞아요. 예. 아무튼
이제 카드사가 이렇게 구상권 행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일단은 지금은 고개를 딱 숙이고 대책 마련에 우선하고 나중에 그건 사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면은 진정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책임을 KCB한테 미루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 근본적인 책임은 이 사건 오늘 이번엔 사건에서 근본적인 책임은 카드 3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KCB한테 자료를 넘긴 게 이 3사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카드사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 카드사들은 USB로 그 고객 정보를 다운받지 못하도록 암호화 시켜놨는데 이 세 개 회사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걸 가지고 뭐 구상권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제가 어느 TV를 보더라도 라디오를 듣더라도 우리 쩐쩐쩐만큼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러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매 언론들도 이야기하는 게 소송해야 된다. 돈 얼마 받니? 돈 받는 게 전부 다 이야기를 집중을 하지 문제의 본질이 뭐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국회 앞에 가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드디어 쩐쩐쩐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야 오늘 되겠다. 2시에 나와서 무슨 발표를 했죠. 했죠. 어떻게 대응을 저한테 자료 하겠다. 있어요. 자료 예. 있어요. 그렇게 발표를 말씀해 했는데 그 주시죠. 내용 중에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과태료를 물리면서 되게 가볍게 하던 것을 네. 크게 물려서 50억이래요. 네. 예.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어때요? 50억 크게 느껴지세요? 아이 크죠. 아유, 5조 정도 때려야죠. 지금 50억이 말이 돼요? 역시 통 크시네. 아니, 50만 해도 가져갔지가 왜냐면요. 않아요. 생각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왜 50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 서프라이징 네. 금액이냐면 네. 이게 원래는 300만 원? 300만 원. 이었어요. 예, 300만 원이 지금 50억 간 거예요. 그게 50억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죠. 아,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손해배상이라고 대책이 그렇게 발표된 하는 거예요. 게 사실은 아직까지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 법률 학계에서 정해진 소리는 아니 말은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죠. 보세요. 네. 지금 두께가 이래 두꺼워요. 한번 보십시오. 시청자 발표한 여러분. 자료, 보도자료 발표한 자료, 보셨어요? 보도자료가 네. 이래 두꺼워요. 이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네. 사건 터지니까 아이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이걸 하루 만에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교수님? 아세요? 예. 더 중요한 건요. 쓸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로요. 여기서 제가 욕 쓰면 안 되죠? 영역? 예, 욕하면 하세요. 뭐 어때요? 아니, 하면 이거 안 될 삐소리 것 처리해 같아요.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거의 그 여기 나온 대책들이라는 것이 정말 지역 말단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본적인 네. 대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명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여태까지의 그 정보 유출 소송에서 번번이 원고들이 패소했다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유출했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미국처럼 뭐 몇 천억을 물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회사 하나 날아가겠죠? 그러면 날아간 경우가 벌벌 될 있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죠? 날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예. 기업들이 자각을 하면 네. 스스로 알아서 잘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제도를 그렇게 정비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일단은 배상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뭡니까? 기업이 잘못했어야 돼요. 기업의 잘못으로 정보가 유출됐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손해가 있느냐, 잘못을 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 두 가지 관문을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유출이 되면 일단 기업이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네.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네. 이렇게 입증 책임을 바꾸고 좋은 말씀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럼 책임이 생기겠죠. 입증하지 그렇죠. 못하면 예. 손해가 있느냐. 책임이 있더라도 지금 현행 위자료 지금 제도에서는 정신적 손해는 뭐 잘 인정도 안 해준단 해상이 말이에요. 대처 안 되니까. 그래서 유출이 돼서 이런 고객들이 불안에 떨게 되면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법과 판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법으로 이거는. 가야죠. 판례가 그렇죠. 지금 못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이 없기 법으로 때문에. 빨리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말씀하신 그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방법을 내놓은 게 네.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카드 해지 이후에 개인정보 삭제해라. 아니요. 근데 보면요. 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인데 5년. 5년은 카드 가입 기간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잡아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일단 그게 없애야 돼요. 없었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니죠. 정확하게 그게 성에 차지 않으신가요? 성에 안 차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처벌 강화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처벌 강화가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는 벌금 더 해보세요, 더. 300만 원에다가 아니요. 또 하나가 해보세요. 더 들어가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해야 돼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유 금지에 대한 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유 금지. 개인정보 공유를 왜 해요, 내 거를. 정보 파이어월에 대한 얘기가 이미 있긴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됐죠. 이번에 3개월 정지한다고 그러죠. 영업 정지 네, 대책안에요. 카드. 근데 3개월 정지란 것은 사실상 카드가 정지되는 게 아니죠. 신규 고객을 3개월간 받지 않겠다는 모집이 얘기입니다. 정지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피해를 받을 거잖아요. 네.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서 이제 메꿀까요? 뭐 답 알죠? 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카드에 어쨌거나 다시 혜택이 줄어들든지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가 올라가든지 올라가든지. 결국은 다시 핑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 때문에 카드 써요. 포인트 쌓이는 재미로. 그럼요. 포인트 쌓이 어차피 쓸 거 맞아요. 포인트 쌓이고 또 포인트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포인트 대단하신데요? 때문에 카드 쓰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뭔데요? 속물근성? 아니죠. 소탐대실이. 소탐대실. 그런데 그 작은 포인트가요 것을 담아요. 생각보다 컸거든요. 요번에 카드가 보안을 강하게 되면 카드 소비자들이 다만 한 가지 감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바로 그 이때까지 누렸던 여러 가지 그 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네.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카드 혜택이 상당수가 줄어들게 많이 되는 줄어들 거죠. 거예요. 그 포인트 말씀을 아까 우리 장 변호사께서 정확히 소탐대실? 하셨어요. 소탐대실의 부분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리 내가 크레딧을 땡겨서 쓰는 게 우리 용어가 있죠. 그거를 가압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미리 제가 쓰는데 어쨌든 제가 그만큼 소비를 해야지만 그만큼 또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보 주체들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맞아요.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맞아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정보가 얼마나 소중하게 빅데이터로 쓰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아니 우리가 선언이 돼야 인터넷에 됩니다. 보면 얼마나 홍보 그게 많아요. 뭐 그렇죠. 당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뭐 1,000원짜리 뭐 주겠다. 뭐 3,000원짜리 뭐 주겠다. 자기 정보를 1,000원이나 3,000원 정도 대가를 받고 팔아 넘기는 그냥 제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도둑 같아요. 맞으면 그거 6만 원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중하게 게요.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 저는 정말 제 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으라고 할 때마다 까칠하게 제가 반응을 했어요. 이거 왜 적으라고 하시나요? 전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또라이 손님처럼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원래 적는 거예요라고 해서 제가 한 번은 따진 적이 있어요. 그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있대요. 원래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원래가 어딥니까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 안에 원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종사자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예. 그렇죠. 못했을 거예요.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들의 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네, 법이 아까는 이제 확실히 우리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정보 주체들의 의식 개선을 말씀했고 지금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의 의식이 개선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안에 관련된 그 비용을 비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투자다. 네. 미래 이렇게 이제 폭삭 망하는 거를 피하기 위한 꼭 필요한 투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많이 뽑고 장비도 많이 충원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 기준으로 해서 방통위 집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73%가 이 보안과 관련된 투자가 제로입니다. 제로. 네? 제로? 0입니다. 0. 없습니다. 네. 보안 비용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7%만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나라 있다. 한국 경제죠. 근데 역으로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 많고 뭐라 그럴까? 믿어주고 하는 사회라고 아니, 생각할 저 왜 수 있는 그러세요, 믿어주고가 다른 말로 갑자기? 하면요. 속아주고. 예, 속아주고. 지금 갑자기 그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 아니고요. 끝까지 까세요. 그리고 끝까지 제가 까요.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 아니 이 얘기를 그런데요. 계속 하려니까 한숨이 나와요. 정말로 이제는 법이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법과 소세지가 공개되면 뭐 더럽다? 뭐라고 아까 하셨어요? 예. 실망한다? 알면 못 먹는다? 예. 알면 못 먹는다? 저는 이제 알아야겠어요. 정말로. 미국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들은 이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죠?
왜 갑자기 읽으라고 시켜요? 저 정의. 따라서 읽을 뻔했어요. 정의라고 딱 돼 있어요. 정의. 나오나요? 그러니까는 definition. 데피니션 정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수많은 용어들 있잖아요. 정보. 그럼 정보란 무엇이냐? 이거를 쫙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보라고 이야기해 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 애들이나 유럽 정보의 애들은 데피니션 우리나라하고 정의부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이, 해보세요, 그거는 그러면. 자 개인 정보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틀렸지만 어벙벙하지만 설명드릴게요.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조금 모호하네요. 두리뭉실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읽어주신 거를 제가 들으니까 살아있는의 방점이 찍혀요. 네. 죽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돈이 나온다는 거겠죠, 거기서. 네. 네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는 돈이 따라가고 네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는 정보가 따라가고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되는데 숨겨야 되고 할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오픈시켜 놓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산 가치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경제교육 개념과 함께 우리 쩐쩐쩐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에게 좀 갔으면 제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알아야 우리의 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까지 알아보고요. 우리가 네. 피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 사례. 제 2차 피해. 2차 지금 피해. 여기 발표에는 2차 네. 피해가 없다고 나오고 있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아직은 2차 벌써 피해. 있대요. 시선 고정 네. 집중해서 우리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어머. 아, 왜 네. 직접 하시니까 이렇게 어색하죠? 한 번만 해보세요. 아, 저는 잘 못합니다. 이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면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안 당황했어요. 한 번만 당황스럽지 해보세요. 않네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쟤들이 너무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자, 2차 피해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